반갑습니다. 따공방입니다. 자, 앞번에 제가 여름에 무름병 오는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2탄으로 이제 분갈이 하는 거, 정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린다고 해서 오늘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이게 앞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이제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부만 제가 분갈이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제가 분갈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나마 제일 일단 싱싱한 아이를 하나 골라서 자, 일단 흙을 털어야 되겠죠. 흙을 그때 뽑았던 아이인데 지금 보시면 뿌리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요는 경우에는 뿌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면 목대가 까매졌어요. 병이 오고 있다는 거죠. 파보면 지금 녹고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물러지는 거죠. 이게 물름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새끼들만 그랬는데 지금 어미도 물름병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은, 반대쪽은 깔끔해요. 새뿌리도 나오고. 그런데 반대쪽은 이렇게 물러지고 있는 거예요. 무르잖아요. 살이 누렇게 썩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라 주셔야 돼요. 잘라 주시고, 여기 보면 한쪽에 아직 누런 부분,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이게 남아 있으면 계속 타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아깝더라도 다 끌어내야 돼요. 어느 정도 끌고 내고 나면 약을 해주는 게 좋죠. 살균소도, 가산화수소 이렇게 뿌려갖고 그냥 말리시면 돼요. 요런 아이들은.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말렸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심고 한 달 정도 밖에 놔두면 새뿌리가 싹 내려요. 그러면 그냥 흙에 이렇게 살짝 꽂아 주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일단 이제 분갈이를, 그때 가운데에서는 스테이피 나오고 밑에 물러주고 이런 거였는데 제가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뿌리는 보시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하얀 뿌리는 없어요. 병이 왔다가 멈췄기 때문에 까맣게 죽은 뿌리는 없는데 누런 뿌리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하실 때 일단 전잎 다 제거해 주시고 뿌리를 어느 정도 솎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뿌리가 많이 남아 있으면 새 뿌리가 안 나와요. 왜? 지가 죽는다고 인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요리 잔 뿌리들을 조금 솎아 주세요. 너무 어떤 분들은 가위 들고 와가지고 아예 여기 통으로 잘라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정말 가끔씩 한 번씩 해주는 방법이지, 이걸 시도 때도 없이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잘라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 한두 번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식물들도 요때만 되면 우리 주인이 나를 뿌리를 다 잘라버린다고 인식을 해서 나중 되면 뿌리가 잘 안 내려요. 그래서 결국은 도태돼서 죽는 수가 많으니까 기존의 뿌리를 한 절반 정도만 솎아 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이렇게 잔뿌리를 싹 훑어버리면, 잔뿌리가 없으면 식물이 수분이나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는 죽뿌리가 아니고 잔뿌리에서 수분이나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이 굵은 뿌리들은
이 잔뿌리를 뻗게 만들어서 자라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 요 굵은 뿌리가 수분을 흡수를 잘 못해요. 잔뿌리로 가지고 수분, 영양 이런 걸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뜯고 나면 요때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게, 그 중에서 가장 굵은 뿌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 내지 두 개를 잘라주세요. 굵은 뿌리를.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굵은 뿌리를 선택을 해서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잔뿌리들을 다 훑어버렸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심으면 이 아이가 잔뿌리가 나와갖고 자리를 잡는 동안에 영양이나 수분 공급을 못하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아이들 같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뱅을 하는 아이들,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시 하는 아이들은 수분이나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성장이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다시 뱅이 진행이 돼가지고 또 죽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뿌리를 잘라주면, 요 굵은 뿌리에는 주간 씨임이 생겨. 씨임이 굵은 뿌리에는, 잔뿌리에는 없지만은, 그래서 요 주간 씨임으로 영양분, 수분을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굵은 게 아주 굵은 뿌리가 있으면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중간 정도의 뿌리 같으면 두 개 내지 한 세 개도, 뭐 요 정도 밥수 같으면 한 세 개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요거를 또 항상 하지만 살균 소독, 가산화수소, 뭐 약이 있으면 약으로 하셔도 돼요. 살균 소독 약을 해가지고 무름병이나 탄자병, 뭐 거기에다가 뭐 이런 벌레 약까지, 백색 곰팡이 뭐 이런 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약을 쳐서 말렸다가 심으시면 더 좋고, 이미 약을 이렇게 한 번씩 치기 때문에 굳이 마르지 않아도 그냥 그 상태로 분해 옮겨 심으셔도 돼요. 그 상태로, 요 상태로. 제가 이제 가산화수소를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약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다이센 많이 써요. 다이센. 그 다음에 베노밀도 많이 쓰는데, 다이센은 뱅이 왔을 때 쓰는 거고, 베노밀은 예방하는 약. 그런 게 이 약 봉투에 보면 예방약은 예방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을 구입을 하실 때 잘 보시고 구입을 하시고, 제가 약보다는 가산화수소를 많이 보여드리는 거는, 약은 소량 포장돼 갖고 나오는 게 잘 없어요. 저희도 이거 가끔씩 서비스로 이렇게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이제 잘 안 나온대요.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이제 생산을 거의 많이 줄였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돼서 나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은 용량이 500g이잖아요. 엄청, 이거는 저희 같은 농장에서도 몇 번을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약이에요. 바이러스. 가장 흔하게 이제 많이 쓰는 종류들이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색깔이 이렇게 핑크색, 빨간색을 띈 거는 균제고, 뚜껑이나 요런 색상들이 녹색을 띠면은 벌레약이에요. 충제예요. 그거를 잘 감안을 하시고, 요는 작은 사이즈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큰 용량을 쓰면, 저희가 이거 하나 하면은 농장 하우스 지금 5동을 전체 다 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에요.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큰 거를 사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살균 소독할 수 있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산화수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정해져 있는 약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조금 뭐 용량이 많더라도 본인들이 구입을 하셔서 용량을 잘 맞춰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사용하시고 밀폐만 잘 시켜 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수분이나 습기만 안 들어가게 잘 해 놓으시면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관리를 하시면 돼요. 햇볕 안 들어오고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하면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약을 쓰는 게 가장 좋고, 약을 구하기 힘들다거나 용량이 너무 커서 어렵신 분들은 이렇게 가산화수소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예방이나 치유제, 살균 소독이니까 우리가 상처에 소독하듯이 식물들도 병이 왔을 때 그렇게 살균 소독을 해주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분갈이 하실 때 뿌리를 털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말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 우리가 잘란 부분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아물어야 안전하죠. 지금 막 상처가 났는데 바로 심어버리면 물론 가산화수소나 약으로 이를 뿌려서 살균 소독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 상처가 안 아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심으면 병이 전이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약도 치주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건조를 시키자, 말리라는 거죠. 말린다는 거는 잘란 부분이 상처가 사람들 상처 나면 닦지 않듯이 식물도 마르죠. 말라 들어가 가지고 딱지처럼 이렇게 딱딱해졌을 때 심으면 그 상처 부위가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균이 침투를 막아준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막 잘라 가지고 흙을 묻어버리면 흙 속에는 나쁜 균도 많지만 나쁜 균도 많고 좋은 균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물을 뿌렸다든지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온도가 딱 20에서 25도, 균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죠. 거기에 습이 들어가 버리면 균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상처난 부위를 타고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갈이 하실 때는 말려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예민한 종류의 아이들도 분갈이 하실 때 하루에서 이틀 정도 말렸다가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혹시 여름에 분갈이 하실 분들은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말리시는 게 좋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한 3일 정도 말리세요. 여름에는 공기가 습하기 때문에 상처가 아무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유념해서 분갈이를 하면 실패도 없고, 또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 잠을 자는 아이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도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잘란 상태에서 바로 흙에 심어버리면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균도 침투가 되고 스트레스로 잠을 자버려요.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성장도 안 하고 죽는 것도 아니고 성장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서 점점 양분을 흡수를 못하니까 쪼글쪼글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다육이도 그렇고 선인장도 그렇고 개발도 그래요. 개발도 분갈이 하면 쭈글쭈글한데 한두 달 지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애들이 즉 그런 거죠. 분갈이 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아이들은 바로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뿌리를 정리를 하고 영양분이나 뭐 뿌리 활력제나 요런 물에 한 20분 정도 담궜다가 말려서 다시 심으면 거의 한 70-80%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죽어가는 아이들도 거의 70-80% 이상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안 죽이고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잘라서 그냥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심을 필요도 없이 그냥 요렇게 그냥 밖에 놔두면 뿌리가 뺑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요게 지금 한 달 정도 전에
잘라 놓은 거예요. 뿌리 많이 나왔죠. 그냥 밖에 이렇게 그냥 올려 두시면 뿌리가 지덜로 나옵니다. 그러면 뿌리 나왔을 때 옮겨 심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특히 여름에 이렇게 하시면 실패 없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태 안 좋은 아이들 분갈이, 그 다음에 약, 그 다음에 심을 때 분갈이 할 때 굵은 뿌리 한두 가닥 커팅을 해서 수분을 흡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꼭 하루 이틀 말리라는 거,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실패 없이 분갈이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